통이 좀 이렇게 길어서. 쫙 해서 바로 7편으로 넘어가면 되지. 자, 이제 무득무설로 갑니다. 얻은 것도 없고 말한 것도 없다. 이 부분이 너무 재밌어요. 이게 그 3주 7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어떤 첫 번째 답에 대한 이야기들이기도 해요. 7편도 나오고 10편도 나오고 막 그러지만 얻은 것이 없어서 말할 것이 없다. 얘기하고. 자, 수볼이 어이구나 또 나오죠. 이 문장 참 이게 약간 이런 식으로 묻는 문장들 너무 재밌지 않아요? 막닥시설 어이구나 아이고 막 지금 너무 신기해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맞아. 간결하게. 그 간결하고 예쁜 문장을 만들지? 매번 볼 때마다 한자가 진짜 엄청난 문자 같아요. 근데 물론, 문맹률이 너무 높아서 그쵸. 그러니까 약간 장벽. 이거는 사이드 문자여야 돼. 진짜로. 얘는 이 자체로 이 자체로 쓸 수 있는 문자가 아니야. 메인 씨는 다른 것을. 자, 수볼이요.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열의 득 안욕따라 삼맥삼볼이 야. 그렇죠? 열의 유 소설법야. 그래서 열애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는가? 또는 열애가 말한 것이 있는가? 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냐면 그 이전에 이야기를 했었던 게 그 정신이 부분까지 얘기하면서 뭐 보살의 마음가짐이 뭐니 이렇게 다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또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나한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이 보살도로서 야 그 뭐 내가 성불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냐? 아니면은 내가 엄청난 깨달음을 가지고 있고 내가 엄청 뭔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냐? 열의 유소설법에 내가 이때까지 뭘 말한 거 같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근데 이게 위협적이야. 너무 웃긴 게 제가 처음에는 이걸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걸 이렇게 묻다니 되게 평등한 관계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방금 그 아나니 이렇게 왕따당했던 얘기 들으니까 와 되게 꼽주는 것 같다라는 느낌도 너 들지 알았니 않아요? 이렇게? 너 내 말 내가 이해했냐? 좀 이해했냐? 내 말이 맞는 것 같아? 네가 생각하기에는? 내 말 맞아? 맞아. 약간 이런 약간 위협적으로. 꼽주는 것 같은 느낌도 약간 그러니까 있어요. 하정우 톤으로 읽으면 그 있잖아 그 하정우 그 군대에서 전화 받는 거 가르치고. 납질한데. 그래서 약간 생각보다 평등한 관계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한 얘기 들으면 또 아닐지도 모르겠다라는 오히려 약간 네 생각은 어때?라고 이렇게 평등하게 물은 게 아니라 약간 알아들었네. 내 말 맞냐? 맞다고 생각해? 알아들었냐? 내가 방금 뭐라고 맞냐고. 말했어? 약간 그런 느낌일 수도 있겠다 되려. 내가 말한 거 다시 한번 설명해. 그런 느낌으로 그러네요. 그래서 이 내용 전체가 진짜 웃겨요. 약간 아, 뒤에 스보리가 대답하는 것도 진짜 웃기다니까요. 저도 처음에 내가 이렇게 얘기했으니 너는 어때? 이렇게 저도 네. 평등하게 너만 생각했는데 이게 아닐 수도 있겠다. 역시 열애란 되게 그런 위계 질서에 잡히지 않는 거구나 약간 라고 생각했는데 맞아. 안 하는 얘기 듣고 나니까 너무 위계 질서가 보여서 그러네요. 저 약간 좀 뭐 물론 부처님이 제자들은 그렇게 그러니까 제자들끼리 싸움이겠지만 뭐 일단은 이게 지금 그 어떤 성문승으로 살아온 수보리에게 보살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너 어떻게 성문이라는 건 그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사오정의 상태예요. 계율을 진짜 잘 지키는 거야. 맞아. 계율을 잘 지켜갖고 하라는 거 다 하고 그러는데 알아서 하는 게 되게 드물어. 그래갖고 이제 너 내가 없으면 얘가 해야 되는데 새끼 나 없으면은 기계적으로 어쩌려고. 반복만 할 것 같은 거야. 뭐지 어디였지 워해머에서 되게 나왔었던 스토리 중에 되게 재밌는 스토리가 하나 있었는데 워해머였나 뭐였나 아니다 DC 코믹스에서 나온 거였었구나. 아니 마블이었구나. 닥터 둠이라는 캐릭터 있어요. 마블의 닥터 둠 캐릭터 있어요. 초록색에다 막 빌런 캐릭터인데 닥터 둠이 어떤 할머니를 자기가 어렸을 때 되게 잘 봐줬었던 할머니를 너무 아껴서 이 할머니가 다치지 않도록 어떻게 그 안 보이는 로봇들을 시민으로 이렇게 위장해서 숨겨서 이 할머니를 이렇게 막 이렇게 케어하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이제 그 마블 코믹스 데에 있는 어떤 이렇게 영웅들이 와서 이렇게 쓱 봤는데 이 마을이 이상한 거야. 보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전부 다 할머니한테 위해를 줄 수 있는 요소들을 이 로봇이 생각을 하고서 마을 사람들을 전부 다 자기로 바꿔버린 거야. 다 마을 사람들이 사람인 척 흉내를 내고 있는 로봇들인 거야.
근데 심지어 더 놀라는 거는 피피. 할머니는 이미 아파가지고 돌아가셨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셨지만 이 할머니가 돌아가신 것 자체가 할머니에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할머니를 본인이 되어버린 거야. 그래서 그 마을 전체는 그냥 로봇인 거야. 마을이 되어버려. 그래갖고 음. 모두가 다 그 할머니를 위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이상한 그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크리피해. 그런 것들 가끔 보면은 되게 이게 약간 인거가 역전되거나 하면 상황이 앞뒤로 바뀔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가끔 해요. 이건 별 그건 아니지만 하여튼 보자면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수보리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는 어떤 그런 걱정 아닐까요? 야, 너 이딴 식으로 이해하고 있으면 내가 간 다음에 이 기계적으로 반복하지 않을까? 뭐 물론 이 그래도 선현 수보리인데 당연히 가장 잘 알아듣고 잘 따라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걱정들 때문에 되묻고 이렇게 다시 물어보면서 제대로 이해한 게 맞아를 물어보는 걸까라는 생각도 가끔 해요. 뭐 물론 이런 생각만은 아니었겠지만 하여튼 어떠냐? 열애가 과연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은 걸까? 그리고 열애가 이때까지 말한 게 있을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제 수보리가 이야기를 하죠. 수보리언 여하해 불소설의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부처님의 말씀을 이야기로는 이거 거의 그거 있잖아요. 그 이제 너 이때까지 내가 말한 거 정리해봐. 맞아. 제가 선생님이 말한 걸 생각해봤을 때는요. 하면서 이제 그 좋았어. 밑바닥을 이제 이 밑장을 이렇게 까는 거죠. 맞아. 이제. 프리패스. 틀릴 수도 맞아. 있지만 프리패스. 제가 이때까지 말한 잘해. 걸 생각해봤었을 때는요. 내용 그래서 이 내용 너무 웃겨요. 그 무유정법 이게 이 말 그대로 정법 이 무유래요. 없대요. 정법이 정해진 법이 정해져 있는 어떤 법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 근데 이게 지금 그 문장의 형태가 이게 어떤 형용이고 이게 형용이고 이게 목적어일 때가 있다면은 무유정법 명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명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고 불릴 만한 법이 없음인 없다. 거죠. 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고 불릴 만한 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여기서 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까요? 왜냐면은 이거를 존재한다고 이야기를 해갖고 우리한테 보살의 서원이 이렇게 나눠 이런 식으로 뭔가를 기부하고 기여하고 이런 식으로 살아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는 순간에 그 법에 갇혀버리기 때문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걸 마치 그냥 공사상처럼 이야기를 해갖고 지금 여기서는 사실 이거는 공이 아닌 거잖아요. 말했지만 말하지 않는 거야 라고 얘기를 그냥 간단하게 해서 이걸 0으로 치환하는 게 아니라 안욕따라 삼맥삼보리가 뭔지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줌으로서 만들어내는 어떤 가치고 보시로서 만들어내는 무언가고 이 보시로서 만들어내는 이 묘행미무주한 요 상태가 정말로 높은 깨달음에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건데 문제는 그거를 이게 이거야 라고 말하는 명하는 순간에 그게 우리한테 굉장히 이때까지 없애놓은 상들을 다시 만들기 때문에 부를 순 있고 말은 했지만 그렇게 말하면 안 돼서 무유정법이라고 얘기를 해버려요. 말 그대로 되게 조심스럽게 말하는 거에 가깝겠죠. 저 진짜 그냥 이거를 약간 대이 붙은 것처럼 명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라고 불리는 유정법. 그러니까 이 뒤에서 이걸 꾸며주고 열애가 이렇게 부르는 무유정법. 저는 이렇게 약간 대리야처럼 해석했거든요. 얘가 얘네를 꾸며주고 얘가 이렇게 꾸며주는 그쵸. 이것도 꾸며주는 게 이해했다. 꾸며주는 게 맞죠. 왜냐면 목적어 그러니까 제 영어는 영어랑 중국어가 그쵸, 문장 그쵸. 구조가 같으니까. 그러니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고 부를 만한 유정법. 정해진 법이 정법이 없다. 있는 게 아니다. 맞아. 그리고 이번 열애가설 열애가 말한 것도 그 영무유정법 당연히 열애가 말할 만한 법도 없다라는 거죠. 거꾸로. 근데 이건 근데 이게 이 말로는 완전히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죠. 왜냐면 이게 뭔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뭐가 아닌지를 말하는 건데 뭐가 아닌지도 아니고 굉장히 꼬아서 이게 있다라고 말을 해버리는 순간 우리가 여기에 갇혀버리기 때문에 일단은 이거는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법이 아니라 무유정법인 거예요. 저도 그래서 그 얘기하려 했어요. 이거 어. 무정법, 유정법 이렇게 써도 되는데
굳이 무유정법이라고 하고 여기 밑에도 그렇게 표현한 게 되게 시원하게 말을 하는 것은 약간 돌려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 190쪽에 보면은 그 아래쪽에 만약 성불할 수 있는 어떤 정해진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불법은 사람을 속이는 거라서 머무는 바가 없이 마음이 생겨야 하는 거기 때문에 어디에 정해진 법이 있냐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정해진 법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는 길이 없고 이게 뭔지를 안 말하진 않다는 점에서 분명히 말은 하고 있는데 이거를 규정지어서 이야기를 하는 걸 되게 조심스럽게 다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각적. 되게 돌려 얘기하는 느낌. 그래서 이게 어떤 불림 문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문자로 이야기를 하고 딱 정확하게 얘기를 해버리는 순간 그것 속에 갇혀버린다라는 이야기를 좀 한다는 거죠. 저가 미상도. 그쵸. 그래서 보면은 그 정해진 법이라는 것들이 존재하지 않고 쭉쭉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요 다음으로 넘어가면 하이고 또 열의 소설법 열애가 말한 것들은 개불가취 모두 취할 수 없고 그 개라는 건 이제 그 모두인 거잖아요. 네. 그 불가취 불가설 이렇게 얘기를 해갖고 개 뒤에다가 이렇게 붙는 걸로 해서 취할 수 없고 말할 수 없고 비법 법이 아닌데 비비법 법이 아닌 것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방금 전에 이야기했었던 것들이랑 똑같이 너 이거 이때까지 이렇게 말한 것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이해는 하되 그것들을 그렇다라고 어떤 강요에 가깝게 고정에 가깝게 문장의 형태로 너 머릿속에 갖고 있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행동 강령이라는 게 그 강령으로서 갖고 있으면은 예를 들면 그 강령이라는 게 진짜 의미가 없을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10계명도 뭐야 거짓말하지 마라 타인을 죽이지 마라라고 하지만 누군가가 나를 죽여오는 상황에서 혹은 내가 살기 위해서 혹은 내가 내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의 거짓말들이라는 게 존재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문자에 파고들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 문자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정말 이 마음과는 별개의 삶을 살게 되죠. 근데 이게 그 오늘 안 그래도 얘기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여기에서 제가 안 썼는데 데바다타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 나왔었는데 안 써놨었는데 이 데바다타가 뭐냐면은 불교에서 부처님의 제자였다가 부처님을 이제 그 거부하고 나간 케이스거든요. 근데 이거 라임이 너무 좋지 않아요? 개불같이요? 네. 개불같이 불가설 비법 비비법. 맞아. 비법 비비법. 그래서 비법 이거- 비빔대왕 생각났어. 뭐 석가모니의 제자였는데 나중에 석가모니를 배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아난의 형이라는 가설이 있고 막 이렇게 얘기를 맞아, 하는데 맞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그 석가모니에게 제안한 5가지 계열. 마을과는 멀리 떨어진 숲에서만 살며 촌읍에 들어간 자에게 죄를 줄 것. 걸식을 하는데 집안 사람에게 초대받아 집에 들어간 자에게 죄를 줄 것. 오세요가 아니라 자기 얻어내야 되는 거죠. 허름한 옷만을 입고 막 이렇게 이게 뭐냐면 근본주의자였던 거예요. 맞아.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 지금 이게 뭐냐면 부처가 이야기를 하는 거는 예식이나 식의 존재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의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의가 보존된다면은 식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거고 그 식이 바뀌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법이라고 할 만한 것들은 계속 움직여야 된다는 건데 여기서는 되게 근본주의자인 거죠. 하기로 했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그 과정에서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좀 그 불교 근본주의자의 역할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부처를 거부하고 도망갔다라는 이런 지점에서 나중에 이 사람을 불교에서는 되게 어떤 죄인으로 취급을 해서 막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졌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교단에 대한 분열, 석가모니를 죽이게 하려고 했었던 것들, 뭐 이런 것들, 석가모니를 위험하게 하지 말라고 하는 연화색 비구니를 주먹으로 때려서 죽인 것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근데 되게 재밌다. 이 사람 때문에 오히려 되게 불교 자체가 되게 유연한 것처럼 보이게 되네요. 그쵸. 이게 그 비법과 비비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된다라는 것들이 저는 그래서 비법과 비비법, 불가치 불가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조금 위에서 무유정법 아니면 영무유정법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던 이야기는 이 안에 담겨 있는 방향성과 뜻을 본다면 문자로 이야기할 수 있는 이래야 해라는 것들은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항상 바뀌는 거 아니냐. 근데 이게 누구한테는 되게 우유부단하게 보일 수 있잖아요. 아까 같은 원칙주의잖아.
그런 사람들한테. 그냥 근데 양비론처럼 네.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되게 아무것도 아닌 거 되게 애매한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는데 방금 그 사람 때문에 되게 유연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게 그 되려. 불교가 그래서 허무주의로 빠지는 맞아, 그런 맞아. 순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허무주의로 안 빠지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완벽하게 근본주의자로 가갖고 진짜 이걸 딱 지키려고 하는 사람도 뭐 허무주의로 안 빠질 수 있겠지만 오히려 이걸 거부하는 순간 또 허무주의에 빠진데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이 속에 담긴 뜻이 무엇인가를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안 그래도 그래서 오늘 제사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 했었는데 제사라는 게 무엇인가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제사에서 이런 식으로 음식을 놔야 돼, 뭘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실제로 제사에서 중요한 건 부모님이 살아있을 때 내가 부모님한테 하고 싶었던 어떤 마음들이나 아니면 내가 이 사람에게 즐거운 거, 이 사람이 먹었었던 것들을 올려놓고서 아, 이 사람이랑 우리 그때 이런 식으로 살았었지, 이런 식으로 밥을 먹었었지. 그리고 부모님이 눈앞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대하고 뭐하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 사람의 빈자리를 느끼고 내가 이 사람을 챙겨주려는 그런 마음들을 느끼는 것이 중요한 거지. 예식이 뭐가 중요하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저도 이걸 저는 오늘 그 저기 뭐지 선생님한테 보여드리지 못했었는데 고등학교 때 이거를 읽고서 썼었던 작은 개성이 하나 있었는데 개송? 어 오. 잠깐만 보여드렸다가 정리해도 될 것 같아요. 너무 부끄러워서 안 보여드려. 개송을 쓸 수가 있군요. 이게 뭐냐면은 그 딱 요 과정에서 나왔었던 거예요. 뭐냐면은 얘의 식들은 시간이 흘러서 변하는 게 맞아요. 근데 여기에 담겨 있는 마음이 존재한다면은 시간이 지나서 식이 변한다고 해서 어떻게 얘가 아니냐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어떤 본심에 대한 영역으로서 이걸 지금 볼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게 똑같다라는 거야. 우리가 지금 여기서 봐야 될 건 여기 안에 어떤 마음이 담겨 있는가, 여기 안에 어떤 뜻으로 이 사람이 이걸 얘기했는가를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무등설분부터 포함해서 위에서 얘기하고 있던 모든 그 뗏목의 비유나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 거냐고 느껴지냐면은 이 상고부터 포함해서 원래 인간들이 다 그렇지만 지금도 그렇지만 뭔가 말해주면 그 뜻을 보지 않고 형식을 볼 때가 많죠. 어떤 비유를 드리기 위해서 잠깐 어떤 욕을 했더니만 사람들이 얘는 욕을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순간들도 있다 보니까 강사들은 혹은 뭔가 말을 하는 사람들은 말 하나하나에 되게 트집 잡히지 않기 위해서 고민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런 식으로 정리하고 이것도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라고 해서 더 어쩔 수 없이 어렵게 되는 이유가 사람들이 자꾸만 일부러 자기가 보고 싶은 걸 보려고 하고 듣고 싶은 걸 들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들도 조금 많이 해요. 전 이것도 그 오늘 그 질문 했었는데 그 화쟁사상 원효 얘기할 때 진여문과 생멸문으로 두 개를 나누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교수님께서 얘기 좀 해주셨었는데 그 생멸문은 이제 변하는 것들 말하자면은 물이 있으면 파도 치는 그런 파도들 같은 것들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 그거 다 버려야 돼. 물만을 봐야 돼. 파도도 결국에 물에서 치는 거잖아. 라고 얘기하는 진여문만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양쪽에 어떤 걸 고집한다라기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 그들을 바라봄으로써 그래가지고 그 진여문에 가도 뭐 앉을 자리가 없다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다 보고 나서 다시 생멸문으로 돌아오면 그게 맨 처음 봤던 생멸문과 같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 높은 차원에서 종합한다라는 그 개념을 그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그게 이런 입장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법이나 혹은 아예 법이 없는 것에 집착한다라기보다 그 높은 차원에서 이 바라보는 것. 그래서 하나로 통합될 수 있음을 아는 것. 그렇죠. 그런 마음. 왜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문장이 나오죠. 소이자하, 일체현성, 개의무의법, 이유차별. 되게 특이한 문장이에요. 이것도. 왜냐면은 차별이라는 단어가
이게 그 뭐라 그러지? 불교식의 용어로 쓰이는 과정에서는 이전의 용어랑 좀 달라요. 예를 들면 장애라는 형태의 단어도 그 저기잖아요. 어떤 그 장이라고 얘기하는 그 펼쳐진 것을 가로막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디세이블이나 이런 식 디서빌리티나 이런 형태의 것들이 뭐 핸디캡 이런 식으로 쓰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처럼 여기서의 차별이라는 단어도 이런 식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차별이라는 형태의 단어랑 좀 다르게 써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소위 자하 왜 그런가 하면 일체 현성, 일체의 성현은 그러니까 이제 어떤 현명하거나 혹은 성인들 있잖아요. 모든 성인들은 개의 무위법 뭐냐면은 모두 무위로 법을 삼는데 이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차별이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차별이 뭐냐는 거예요. 차별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차별은 음. 너 수동적인 얘보다 논리. 얘가 좋으니까 얘 이렇게 이건 나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차별에는요 여기서의 이 차별에 급은 존재하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저 차는요 무슨 차자냐면요 저 다르다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별자는요 나누다인 거예요. 다르게 보고 나누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디아블로스랑 비슷한 거 있잖아요. 근데 지금 저게 이야기를 하는 바가 뭐냐면은 무의인데 무의라는 건 지금 일체의 모든 것들을 사실상 구분짓지 않고 보는데도 구분지어서 나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불이인데 설명할 때 설명의 용이성을 위해서 구분지어서 말해준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조금 더 이해가 쉬워져요. 저거는. 음. 왜냐면은 자꾸만 불이라고 해서 모든 게 다 이렇게 구분이 없어 뭐 아상도 없고 인상도 없고 중생상도 없고 수자상도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작 어때요? 108번뇌를 이야기를 해요. 번뇌가 얼마나 다양한지를 얘기하고요. 내 마음이 어떻게 심란해지는지를 얘기를 하고 하나하나씩 다 쪼개서 얘기를 해줘요. 그렇게 쪼개서 얘기하는 이유는 이런 식으로도 힘들 수 있고 저런 식으로도 힘들 수 있고 이만큼 힘들 수 있어. 그렇지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면 아상이 없잖아. 그럼 이게 어디서 나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 차별, 그 말대로 다름을 보고서 그걸 갈라놓지만 이 가르는 이유는 분류는 하지만 개위는 없다 이거네요. 계층 위 뭐 계위가 있을 수도 있죠. 예를 들면은 필요하면. 예를 들면은 맛보는 것보다는 보는 게 조금 더 직관적인 본능을 만들어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떤 계위도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이 다르게 보고서 나누는 이유는 설명을 위한 거고 어떤 목적성이 있기 때문인 거지. 그거 자체가 실제로 다르고 설명을 해야 되고 이 급이 나뉘어 있고 이런 형태의 의미가 아니라 어차피 이 사람이 보는 방식은 무위법에 가깝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모르고 있으면은 비유가 비유일 뿐이다라는 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뭐 진짜 차별하는 거죠. 차별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차별이 그런 식으로 이해가 안 된다면은 이런 식으로 이 문장을 다시 보는 게 좀 좋지 않을까였었어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뭐가 되냐면 무득과 무설이 어떻게 되냐면은 뭐 당연히 말을 안 하고 말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 모든 것들이 그저 계속 비유인 거고 우리가 어떤 애둘러서 표현하고 실제로 말할 수 없는 것들을 구분지어서 말해줘서 이런 식으로의 비유 속에서 얘가 이렇게 깨닫는다면 쟤한테는 또 이런 식의 비유로서 얘가 이렇게 깨닫게 해줘야 되니까 사실 완전하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고 계속 빙글빙글 돌려서 말하고 있는 건데 그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거냐인 거죠. 사실상 이런 거는 거의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내가 뭘 얻었다고 얘기를 하냐? 왜냐면은 마지막에 가니까 이 안육따라 삼맥삼볼이라고 말할 수 있는 만한 것도 제대로 말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제대로 말하면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 그럼 지금 이거는 말할 수가 없어. 왜냐면은 얻은 것 역시도 이 무득이라는 게 뭐냐면은 지금 여기서 위쪽에서 쭉 보면은 득 안육따라 삼맥삼볼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여기서 안육따라 삼맥삼볼이를 득하나요? 득했는데 득한 게 아닌 상태 아니에요? 왜냐면은 봐봐요. 이 득이 어떻게 표현되냐면요. 전 되게 이걸 좋아하는데 자, 아이고 이거 보세요. 이 2차에서 나왔었던 거예요.
봐봐요. 여기선 발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심을 발하는. 만들어낸다라고. 그러니까 이 발은 내 내면에서부터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득은 없던 걸 얻는 거예요. 어디서 외부에서. 그럼 지금 여기서 무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왜 득이 아니냐라면요. 이건 얻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말 그대로 없던 게 생기거나 내가 구하지 않았던 어떤 것들을 구하게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과정을 쭉 보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요. 내 내면에서부터의 생각 속에서 내가 내 내면에서 있는 것들을 발하게 되는 그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이게 만들어내고 깨우치고 안쪽에서 이렇게 피워내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걸 득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죠. 그래서 얻은 게 없어요. 사실 이건 그냥 내 내면에서 만들어지는 거고 내가 깨치는 거고 나는 그걸 깨치게 하기 위해서 되게 다양한 비유를 쓰는 것뿐이라서 이 비유는 뭐가 됐든 간에 제대로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 맞는 비유가 언젠가 딱 되면 이게 맞는 거기 때문에 그냥 천만의 선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사실상 얻는 게 없어서 얻는 것이 없기 때문에 말하는 것도 없다 해서 무득이 먼저 나오고 무설이 나와요. 아무것도 안 말해서 아무것도 못 얻는다가 아니라 라고 그냥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밌네. 전 이 차별이라는 말을 되게 여기서 그리고 보통 차별이라는 말을 되게 부정적으로 쓰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여기서는 긍정의 의미로 쓰였다고 저는 봤었는데 그게 이제 상대주의라는 말을 해석하는 두 가지 관점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상대주의가 첫 번째 의미는 제 말 그대로 너랑 나는 달라 라는 그 말로서의 상대주의가 있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너도 있고 나도 있어? 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상대적이다라는 게 어떤 개념 하나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뭐 연필은 이거랑 비교하면은 짧고 저거랑 비교하면은 길다 이렇게 얘기하는 말 그대로 비교의 관점으로의 상대주의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너도 너로서의 가치가 있고 얘도 얘로서의 가치가 있어서 얘도 맞고 쟤도 맞기 때문에 상대주의다라고 보는 그 두 가지 관점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는 그냥 제가 평소에 상대주의라는 걸 두 가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인 거고 저는 여기서 또 그리고 무의가 나왔잖아요. 네. 그리고 이 무의라는 말은 사실 도가에서 되게 중요하게 다루는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옛날에 그냥 그 동양 철학반에서 얘기했던 그 도가에 관련된 우화 같은 게 생각이 났는데 거기에서 그 봉쇄가 나오는 그 우화가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붕새는 엄청 큰 새예요. 한쪽 날개로 세상 하늘을 덮을 정도로 엄청 큰 새가 있고 그거랑 비교되는 개념으로 말매미라고 매미가 나와요. 벌레죠? 벌레가 나오는데 그 말매미의 알을 작은 알미라고 해서 소지라고 하고 큰 그 붕새 알을 대지라고 해서 소지 불급 대지라는 문구가 나오는데 그 문구를 해석한 학자가 두 명 있어요. 두 명이 다른 해석을 하는데 어떤 해석을 하냐면 소지불급대지라고 하면은 첫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야, 이 큰 새의 뜻을 어떻게 이 쪼매난 애가 아냐 라고 생각하는 이런 상대적 관점이 있고 두 번째 관점은 소지불급대지 미치지 못한 이유는 말매미의 삶이 있고 붕새의 삶이 있어가지고 마치 우리가 개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고 개들도 우리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듯이 그런 의미에서 이 관점과 저 관점이 어떻게 보면은 둘 다 맞을 수 있다? 약간 이런 상대적인 걸로 해석할 수도 있지 않나? 근데 저는 이건 조금 다른데요. 왜냐면은 도가적 유의랑 무의? 무의 개념이랑 여기서 얘기하는 유의무의 개념이 달라요. 그러니까 도가는 무의의 반대말은 인의예요. 그쵸. 그리고 여기서 무의는 무의 자체로 쓰지 않고 무의법이랑 유의법으로 쓰여요. 그러니까 이 무의법은요 반대는 유의법이고요. 유의법은 일체 유의법 이런 식으로 쓰이거든요. 나중에 사국에서 여기서의 유의법이라는 게 무엇인가라는 거죠. 이 유의법이라는 형태의 개념들로부터 출발해서 유의법이 아닌 형태의 것들인 건데 유의법은 있을 위할 위 이런 거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인연들 속에서 만들어지는 법들이에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어떤 현상세계 전체의 규칙들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성, 소멸, 늙고 죽음 이 모든 형태의 그 인연들로부터 만들어지고 있는 현상세계를 유의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무의법이 무엇인가 라는 거죠. 어떤 형태의 그
조작적인 형태의 자기 없이 유의라고 얘기하는 연기 없이 만들어지는 어떤 세계인 건데 그럼 이 무의의 세계라는 게 실제로 존재하는가?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말 그대로 우리 그 실체가 사유랑 연장이 되고 뭐 생산하는 자연과 생산된 자연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신이 곧 세계다라고 얘기했었던 그 관점이 있었잖아요. 스피노자의 관점들. 그런 형태의 관점들 내에서의 무위법이라는 개념은 뭐냐면은 세상이 사실 일체의 모든 유의법이 사실상 무위법이랑 다르지 않고 그냥 변화하는 세상이라는 걸 깨달은 사람은 그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한 변화하는 구분짓는 언어로서 말할 뿐이지 실제로 이게 구분되는 존재라서 구분해서 말하는 건 아니다. 요 정도의 문장이 조금 더 유의랑 무의를 설명하는 개념에 다른 가까워지긴 의미의 하죠. 무의. 네, 이거를 그래서 이제 무의라기보다 무의법으로 아예 따옴표를 저기 세 글자를 같이 찍어버려야 되는. 이걸 한 개념으로 봐야 된다는 거네요. 그쵸. 여기서 이렇게가 한 개념이 되는 거에 가깝죠. 네. 왜냐면 무의라는 형태의 단어가 너무 도가에서도 같이 쓰이는 맞아. 개념이니까. 무의법. 어려워. 무의와 법을 섞는다. 근데 전 무위법 집에 가서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전 사실 아직 이해 못해요. 근데 이 무위법을 본다 혹은 무위법에 걸쳐 있는다라는 거는 그냥 약간 열반에 이른다라는 거에 가까워요. 그냥 말 그대로 이 열반에 이른다가 그냥 어떤 불의의 세계로 떠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재밌어요. 열반에 이르면 인간은 그 몸의 육신이 약간 열반에 이른 사람들 막 이렇게 보잖아요. 약간 신비주의적인 형태의 면에서 보면은 되게 그냥 어떻게 보자면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닌 형태로 어떤 미라처럼 되어 있는 그런 것들도 존재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그 죽음의 세계와 삶의 세계 사이 어딘가에 걸쳐 있게 되는 열반을 얘기를 하는 건데 해탈로부터 이제 빠져나가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 어떤 신비주의인 것들을 다 제하고 보면 그냥 죽는다는 거지. 저는 제가 아마 비슷하다고 느낀 지점이 어떤 건 거냐면 이 차별이라는 거는 좀 그 아까 얘기하는 두 가지 관점을 어쨌든 통합하려는 시도? 그러니까 도가에서도 있었다고 생각하는 그게 원래 무위라는 개념 설명할 때 그 저희 교수님께서 도가는 우주인의 시선이다 이런 말씀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무위의 도가 어떤 거냐 하면은 우리가 막 삶에서 되게 작은 것들로 막 고민하고 힘들게 치열하게 살지만 이제 우주로 가서 지구 멀리에서 지구를 바라보면 우리가 삶에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들이 다 진짜 아무 것도 아닌 정말 작은 요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의라는 건 그런 거다. 막 우리가 인위적으로 뭔가를 얘기하는 순간 거기에 갇히게 되는데 그게 아닌 우주인의 시선으로서 보라라는 관점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일체의 것들은 유의죠. 우리가 만들어낸 가치들이고 만들어낸 의미로서의 인위적인 유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연기도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법을 얘기하고 법이 없음을 얘기하면은 원래는 그냥 그런 말하자면은 세상이 흘러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일부러 뭔가 법이라는 말 속에 가두려고 하는 시도? 혹은 무법이라는 말 속에 가두려고 하는 시도가 인위적이라고 봐서 저는 이 무위가 뭔가 도가의 그런 마음가짐과 비슷할 수 있지 않나. 이게 저는 라는 그래서 생각을 좀 한것 어떤 거냐면 저는 가끔 이제 형이상학 관련돼서 이야기를 할 때 시간과 공간 개념을 통해서 저걸 이해를 해봐요. 뭐냐면은 공간은 이게 어떤 그러니까 앙리베르그 성이랑 막 이런 것들로 가서 가끔 나오는 개념인데 대충 보면 뭐냐면은 시간이 존재하는 순간에 모든 유의가 생겨나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시간을 감각하는 존재잖아요. 우리는 지금 시간을 느껴요. 왜냐면은 얘를 놓으면 이걸 떨어지는 걸 보잖아요. 이 책을 딱 놓으면 떨어지는 걸 보잖아요. 근데 실제로 시간이라는 것들을 만약에 지금 우리가 요 찍혀 있는 요 과정을 여기 어딘가에서 비디오로 찍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봐요. 비디오로 찍으면 프레임이 나오겠죠. 그럼 1초당 60프레임이라고 쳐봐요. 그럼 한 5초 정도를 찍으면은 한 300프레임이 나오겠죠. 300프레임으로 줄룩 우리를 봐버리면 이렇게 한 300장의 사진으로 보면요. 놔버리는 거랑 떨어지는 게 지금 같은 장에서 보이게 되죠. 이해했죠? 말 그대로 시간이라는 게 아예 처음부터 정해져 있는 어떤 인과적인 법칙들 속에서라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어떤 인과들, 정해진 것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세상의 삶의 이야기들 막 다룰 때 이 무위법의 형태의 관점 내에서 시간을 본다면 뭐냐면은 야 어차피 일어날 일은 일어나. 넌 이게 다르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다 그냥 변한 것뿐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려요. 시간이라는 개념을.
그러니까 말대로 우리가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과거의 언젠가랑 오늘의 언젠가를 다른 형태로 느끼고 조금씩 요 변하는 시점을 계속 느끼다 보니까 연기를 느끼고 그래서 마치 생멸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노사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더러운 거 깨끗함이나 이렇게 나눠지는 그런 것들의 감각이 시간으로부터 나온다라는 형태의 개념들 때문에 유의를 가끔 시간에 대한 이야기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약간 메멘토 영화 같은데요? 네. 만약에 시간이라는 형태의 관념을 못 느낀다면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계산기는 시간을 못 느끼죠. 계산기는 주어진 식들이 언제 뭐가 앞서고 뭐가 뒤에 썼는지를 모르잖아요. 주는 순간 답이 툭 하고 나와버린 애들인 거잖아. 그럼 계산기의 관점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본다면 얘네들은 시간을 느낄까? 얘네들이 보는 무언가는 구분이 없는 부학하고 되어 있는 그런 거일 텐데 기능 자체가 그래서 이건 다음에 얘기해도 좋겠다. 이 유의법에 대한 것들이나 시간이라는 것들 존재와 시간이 아니면 그 뭐야 공간이 어떤 무언가를 시간 속에서 무언가를 점유하고 있는 거인 개념. 오늘 아까 상태형 쌤이랑 얘기했었는데 조금 더 다뤄도 좋을 것 같은데 그거는 다음에 무리예요. 아니요. 지금도 무리고 다음도 무리예요. 아니에요. 전 제가 시간과 공간에 대한 논의를 제 마음속에서 하지 않기로 했어요. 전 하지 않기로 했어요. 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피곤해갖고 설명을 좀 못한 걸 수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봅시다. 그러면 우리 그냥 다시 칠품에 생각해. 대한 우리 거기까지 들어가면 이야기를? 금강경이 아니고 무언가 다른 걸 공부하는 사람들이 돼버린다고. 아니야. 이제 이거를 베르그에서 전 이미 금강경만으로도 한계예요. 아 그 개념이 그 개념 자체만으로도 이미 전 한계라고요. 뭐 그래서 그 베르소메나 아니면 그런 개념에서 시간이라는 개념 존재를 풍화시키는 것.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것만으로도 모든 존재는 다 풍화되니까.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시간이 정지되어 있으면 아무것도 풍화되지 않지만 시간이 존재할 때 계속 그거는 자기가 그 버티려고 하는 그 힘이 점점 무너지면서 풍화되는 거니까. 그래갖고 이제 그 시간이 풍화되는 현상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부터 유의라는 것들을 느낀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지. 자 무등설분은 어차피 이건 무등설분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니까 자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저는 여기서 그래서 그 발심 그러니까 발과 득의 차이로 보여지는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를 고민해 보았음. 우리 내면에 있는 것들을 깨달음으로써 만들어내 때 그것은 얻는 게 아니기에 설명할 것도 아닌 게 아니었나 정도의 생각으로 해봄. 또 전 약간 얘가 대답의 내용에서도 약간 아누다라 삼약 삼보리를 설명했다고 생각하지만 대화 방식에서도 얘를 설명하지 않았나라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음. 내용이 아니라 이렇게 다시 물어본 그 아이 그 그러니까 형식이요? 질문 자체는 아누다라 삼약 삼보리가 아니고 열애가 그걸 얻었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그걸 얘기한 게 맞는지에 대한 그런 동의의 방식으로 질문을 했는데 대답은 그게 아니고 아누다라 삼약 삼보리가 어떤 건지에 대한 설명에 가깝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두 번 설명한 게 아닌가. 대답을 통해서도 그렇고 이 문답 방식에서도 약간 그런 아누다라 삼맥 삼보리가 약간 어디서 얻는 게 아니고 깨닫는 거에 가깝고 또 정해진 법도 없고 정해진 대답도 없다라는 거를 이런 방식에서 보여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도 뭘 느꼈냐면 저는 그 무위법 유차별이라는 이 문구가 되게 인상 깊었는데
지금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무위법이라고 했잖아요. 무법이라고 안 쓰고. 그래서 이 무위라는 말에 더 집착했거든요. 저도 모르게 상을 만들었는데 그래가지고 무위라는 거 도가랑 뭔가 비슷해서 이렇게 얘기했나 했는데 무위법 유차별이라고 아예 그 대구 자체를 보다 보면 앞에서는 법이 없다, 무법, 뭐 비법, 비비법 이런 식으로 얘기하던 거를 다 종합하는 말로써 무위법이라는 말을 썼다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마지막 문장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무나 공을 얘기하는 게 진짜 다 없고 다 허무하고가 아니라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고 일체로서 종합되는 그 무위법이고, 그렇기에 그러니까 이 얘기를 진짜 많이 하거든요. 화쟁사상에서 여러 가지 쟁론들을 하나로 더 높은 차원에서 하나로 통합한다. 이게 화쟁사상에 대한 설명인데 원효가 얘기하는 그게 이것저것 다 부숴가지고 벽을 다 허물어서 하나로 퉁쳐서 하나의 법을 만드는 게 아니고 너의 이것저것 다 차별은 있으면서도 더 높은 차원에서의 모의법을 얘기한 게 아닌가라고 해서 이 모의법 유차별이란 말이 되게 흥미롭게 느껴졌어요. 언니가 되게 약간 문장의 구조나 이런 거? 네, 구조나 이런 걸 되게 잘 보시는 것 같아요. 그냥 몰라 그렇겠지 뭐 이렇게 넘어가는 거 되게 되게 잘 보시네요. 이게 사실 제가 유품을 쓰면서 문장이 길어지니까 내가 이 하이볼을 몇 번째 하이볼을 썼지? 찾다가 돌아가가지고 여기였지 이러면 찾고 하다 보니까 이 구조가 이제 해석하다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내가 어디까지 썼지를 보다 보면 이 맞아요. 대꾸 그건 구조를 있어요. 맞아요. 찾게 되는 게 있어가지고. 맞아요. 어쨌든 재밌다. 무등무설문까지 가니까 이제 좀 그 처음에 얘기했던 그 보살의, 우리는 지금 앞부분에서 보살의 서원, 그러니까 이게 서원이라는 게 강령 같은 거예요. 우리 이러기로 하자 이런 거거든요. 첫 번째 얘기하는, 그러니까 보살은 어떻게 마음을 내야, 어떤 마음을 먹어야 하나요? 그러니까 이제 나한이 묻는 거예요. 보살이라는 게 대체 뭐고, 보살이라는 게 뭐길래 이런 마음을 먹어야 되는 걸까요? 라고 했었을 때 이제 부처님이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고, 그 과정에서 이 보시행이라는 게 무엇인 건지, 왜 이게 나누는 게 좋은 건지, 이걸 나눌 때 너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건지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막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쭉 가다가 오늘은 그 안육따라 삼맥삼보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 것들인 건데, 물론 이 발이랑 득은 제 해석이다 보니까 실제로 이런 식으로 해석을 안 하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들이다. 그리고 정신유분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고, 다음 시간 제가 요 위가 어떤 의미로 써 있길래 위인지를 한번 좀 찾아볼게요. 이것저것에서. 그래서 이걸 한번 더 이야기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다음 시간에는 팔구품 너머를 책을 한번 읽어보는 건데요. 팔품은 이름이 뭐였더라? 팔품의 이름은 한자를 못 읽어서 못 읽겠어요. 어허, 이거 앞부분에 써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건데 이건 한자 못 읽어서 못 읽겠어요. 의법 출생. 출생분. 의법 출생분, 출생. 그리고 여러분 역시 의지? 한자. 의지? 일상무상분 이렇게 해서 의법 출생과 일상무상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장엄정토분으로 가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여튼 뭐 일체의 모든 부처가 이 법으로부터 나온다. 삼천대천세계에서 나오고. 그쵸. 이제 삼천세계라고 불리는 그 불교 세계관의 특이한 것들을 한번 마주할 시간입니다. 다음 시간에 회기수선 좀 갖고 올까? 그러면 하여튼 자, 와,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미리 생각해 놓은 게 있다면 PPT로 적당히 보내주면 제가 좀 써보겠습니다. 또 의미가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래도 이제 좀 그 우리가 금요일 날 보고 화요일 날 보고 이게 너무 바빴는데, 맞아. 이제 일주일이니까 좀 널널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두 분 제발 저의 수준에 좀 맞춰주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두 분이서 얘기하지 마시고. 안 들어도 되는 부분은 대충 이렇게 맞아, 넘기는 맞아. 거고, 이게 진짜 들어야 될 풍부니까. 것들만 천천히 풀어주는 거예요. 방금 그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건 안 들어도 되는 부분이라서 막 대충 말하는 거예요. 짜증나. 자, 고생하셨습니다. 결국 끝나는 시간에 끝났어요. 이게 뭐라?
이게 어쨌든 뭐야? 맞춰진다. 어쨌든 10시 반에 끝나. 그래도 우리는 30분 연장했는데 오늘 연장 안 했으니까 네. 일찍 했어도.